대표적인 사례가 25일 어제였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로 나오니까 원래는 뉴스특보를 편성을 했다가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소했어요. 네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우리가 뭐 야구 중계를 한다든지 축구 중계를 하더라도 기상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란 이안해서 대체 편성을 준비를 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편성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유죄가 나왔으면 유죄가 나온 대로, 그렇죠. 무죄가 나왔으면 무죄가 나온 대로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다든지 아니면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예정됐던 특보 편성을 바꿨다? 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KBS 방민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어쩜 이렇게 해도 티가 나게 우리는 무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을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박장범 체제에서는 아마 이런 거죠. 박장범 체제에서는 아마 편성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무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그 시간 동안 계속 떠들겠죠.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괴감이 지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됐을 때 기자 495명이 예. 연명 성명을 냈던 것도 실명으로 그 바로 기수별로. 자괴감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내가 쓴 기사를 그렇게 마사지를 해서 정권에 유리하게끔 하고 뭐 현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불리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앵커 멘트를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기자들이 연명 성명을 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예.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 분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명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화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체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저항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항을 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념하게 네, 되는 상황이 그게 가장 위험한 가장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네네. 가장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 근데 MBC는 기존에 MB 정권 때 이미 이런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뭐 KBS도 그래. 마찬가지였고 MB도 많이 M은 더 심각하게 그렇죠. 겪었죠. 그런 그때 상황.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반추해서 떠올려 보시고 K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 이제 파업하고 할 때 뭐 그 2012년 파업하고 사실상 파업에서 패배하고 다 뿔뿔이 쫓겨났고 막 상암 MBC에 예. 놓으면 또 조합원들끼리 모인다고 멀리 뭐 구로 네. 뭐 광화문 뭐 잠실로 쫓아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 있는 사람과 안에 남은 사람들 그 안에 남아서도 계속해서 기사들이 이제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내부에서도 계속 게시판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예. 계속해서 저항하고 조합 중심으로 계속해서 뉴스 모니터링해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뉴스, 국민들 편에 선 뉴스가 못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체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관련 참사, 보도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뭐 다시 또 저항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2017년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때 국민들께 사실 죄송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싸우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싸우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사죄를 드리고 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중요하다. 예. 국민들이 저는 그걸 봐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불씨가 사라지면 안 된다. 예. 우리 박 본부장님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벌써 사실 그런 체념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뭐 MBC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예.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KBS만 하더라도 한 3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에서 야 그냥 KBS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는 대로 가는 게 그냥 속 편하다 우리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냥 KBS 사장도 임기 한 5년 해가지고 정권이랑 어, 맞추자. 대통령과 맞추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전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 같아요. 자꾸 이렇게 패배주의를 막 확산시키는 분. 우리가 할 건 없어. 어차피 어, 안 돼. 그렇죠. 이런 의식들을 너나 우리나 쟤네나 똑같아. 네. 뭐 이런 다르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똑같다는 다 식으로 똑같다는. 물타기하고 예. 뭐 세상은 안 변해. 그렇죠. 응, 다 패배주의, 그놈- 회의주의 네, 또 네. 그 안에서 또 갈라치기를 네네.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도 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다시 바뀌어서 사장도 바뀌고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우리가 뭐 말로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방송이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는 좀 비전을 세우는 작업 또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분들도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내부의 구성원들만 KBS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도 KBS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KBS 주인은 사실 국민이고 그렇죠. 시민이잖아요. KBS가 밉고 엉터리 방송한다고 해서 KBS를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큰 자산을 적폐 세력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KBS를 시청료 내시고 수신료 내시는 분들이 KBS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고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이게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말 그대로 공중파는 공공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해야죠. 그렇죠. 예, 재산권을 네. 제대로 행사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KBS가 제공하는 컨텐츠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해 버리면 내 재산권 그냥 침해당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수신료를 내시는 이유가 그래서 수신료를 내시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촌동네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KBS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잡고 취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분들 얘기를 저 오늘 이거 취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신료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KBS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고 KBS에서 일하는 우리들한테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의무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수신료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KBS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니 앞으로 박장범 사장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에 네.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당부를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금 더 이 얘기 한번 여쭤보죠. 방통심의위원회가 KBS에 중징계 내린 심의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0월 9일 날 한글날 경축 기념식을 중계를 하면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노래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하고 관련된 것이었고 거기에 노래 제목에 이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해서 저기 지금 자막이 예, 나가네요. 하는데 아, 저 자막이 잘못됐죠. 예. 저걸 사실 보고 많은 분이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그게 맞죠. 그런데 오기죠. 어떻게 보면 오타일 수 있는데 한글날 경축식인데요. 한글날 경축식에 저런 일이 빚어진 게 사실 좀 KBS 구성원으로는 좀 부끄럽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저런 부분이 관련해 가지고 그 광복절 때 나비 부인 편성 때도 그랬지만은 과연 사측이 계속 임명동의제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면서
편성권이라는 게 사측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심위에는 징계 내용 중에 관계자 징계가 있습니다. 예. 방송과 관련된 관계자 징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 종사자들, 제작 실무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작과 관련된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상급자에게 위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처분과 관련된 거를 예. 상급자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명 동의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것 같은 경우가 관계자 징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KBS 사측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편성권이 사측에 있다라고 하면 사측은 그 책임 자체도 저건 우리 시사 제작국에서 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사 제작국장이 징계를 받아야 될 텐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넘어서 본부장이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받아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예. 관계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가 약간 관전 그렇죠. 포인트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방심위에서 관계자 징계는 상당히 큰 중징계거든요. 물론 MBC에는 엄청나게 남발을 했죠 그런 예. 것들을. 근데 KBS에서 관계자 징계라는 게 약간 이례적이긴 하고 이 사안이 관계자 징계까지 갈 사안인가가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관계자를 KBS가 누굴 대상으로 해서 징계할까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연 뭐 재심이나 이런 걸 신청할지도 약간 예.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관련자 징계했을 때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물고 센 징계도 내리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긴 하니까 근데 일단 어쨌든 뭐 방심위에서 저 징계한 것도 실제로 처분이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야 그렇네. 되는데 네. 의결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저기 그럼 재심하려면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겠네.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처분서를 받아야 되는데 처분서가 일단 오려고 하면 상당 기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세게 때렸을 수도 있겠다. 당장 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방심위도 3인 체제잖아요. 거기다 9명이어야 되는데 방통위 1인 체제에 비슷하게 방심위도 예.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위가 사실 MBC에 대한 징계가 류일임이 지금 막 도둑 네. 선임해갖고 자기 지금 3명 갖고 운영하면서 제재 수위가 좀 줄었어요 옛날보다 강도도 약간 약해졌고 그게 이 3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방심위 3인 체제가 법적으로 또 제동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방통위가 1인 체제여서 지금 당장 처분을 내릴 수 없으니까 네. 또 이제 슬금슬금 수위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KBS와 MBC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감사, 마무리를 뭐 감사 하려고 얘기 하고 감사 하시려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감사 이 질문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KBS 이사 7명이 감사 막장 선임까지 시도하려고 했다는 얘기던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예. 지금 이번에 신임으로 선임된 이사 7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한 해서 임명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자격이다,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차기 감사 선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 임기가 12월 9일까지고 지금 감사님 임기가 12월 27일까지예요. 그럼 차기에도 새로운 이제 감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KBS 감사는 이사회 임명 제청을 받아서 방통위가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방통위가 지금 1인 체제이기 예. 때문에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해도 방통위가 임명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 임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 감사 임명 추진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도를 야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 맞아 증거 있어라고 얘기했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막았던 예. 정지환 전 보도국장 네.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 겸 공원이나 미디어 정말- X 발행인을 했던 김대회 전 네. 창원 총국장 그리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쓰면서 노영방송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적인 경영평가를 했던 김윤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 사실은 부적격자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낸 감사 직무 계획서에도 보면은 과거에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징계하겠다. 어. 뭐 이런 식의 역사를 되돌려고 하는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동적인 직무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직무수행 계획서에 보통 그런 거는 명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를 자격 없는 이사들이 무리해서 미리 선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다시 한번 KBS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라는 것이고 예. 박장범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비판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의 칼을 휘둘러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아. 그나마 KBS가 박민은 갈았지만 감사를 못 갈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마저 그렇죠. 자기 편으로 안 치면 이제 KBS를 감시할 내부에서 합법적인 어떤 수단을 갖고 감시할 수단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참 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과 지금 감사진이 서로 합심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죠. 하면 직원들은 여기에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 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죠. 구조가 네.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 같은 경우가 임기가 어쨌든 12월 27일까지인 네. 거거든요. 근데 사장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저희 방송법에 보면은 후임이 없으면 계속 쭉 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감사는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선임을 하겠다. 예. 이 얘기는 지금 현직 감사에 대해서는 힘을 엄청난 더 빼는, 압박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감사 후임 정해졌으니까 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게요. 뭐 그런 식의 신호이지 않을까. 그 직원들은 뭐 프로그램 만들 때 진짜 말 그대로 뭐 감사실에서 법카를 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근태를 관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꼬투리 잡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장악할 수도 근태 있다. 같은 걸 좀 건드려서 예. 저희들이 다 지금 노동법을 다 위반해서 근무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오히려 주 지금 52시간 초과하고도 네. 그런데도 예. 올리지도 못하고 뭐 예. 많습니다. 아, 지금.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 네, 지금 감사님이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새로운 감사들은 왠지 다른 먼지 털기에 더 혈안이 그러게 되지 말입니다.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언론아싸 토론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네네. 그 두 분이 패널로 참가하셨나요? 그 자리에? 네네 각각 다른 세션에서 아, 네. 네.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언론아싸 토론회에서. 아, 올라왔어. 저는 이제 본부장님은 패널로 참석했고 저는 이제 관객으로 예. 지켜봤는데 언론아싸가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학문적으로 기대하고. 네, 학문적으로 막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오마이뉴스 예. 팀장님 또 이제 그 슬로우 뉴스 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약간 언론아싸에 대한 애정도 듬뿍 담아서 기존의 언론아싸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견해들을 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언론아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 생각도 있는데 끝내기 쉽지 않겠구나. 좀 더 계속 혁신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아싸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아,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해야 되니까 아, 왜 자꾸 발을 빼시려고 빨리 거예요?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겠다.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겠다. 참여하신 소감이 어땠어요? 언론아싸 토론회? 요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언론아싸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예. 자리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에 와서 언론아싸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각 방송사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매개고리를 통해서 각 언론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예. 거 저는 그게 참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아싸가 갖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잖아요. 네. 모르고 사는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그밖에 다른 직원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작에 임하고 네.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방송사를 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게 공영방송의 중요성 네. 왜 필요한지와 연결이 되니까 이런 작업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미 처장님은 좀 부드럽게 하라고 텐션을 높여서 아, 하라고 하지만 네.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할 네. 때는 또 저희가 진지하게 해야 네,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200분 넘게 보시다가 지금 조금 네. 빠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 KBS 내부에 열심히 민주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소수지 않을까요라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남겨주셨고요. 저희 소수 아니죠. KBS 본부가 제일 많습니다. 조합원은 네, 한 절반 가량 되고요. 예. 저희하고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좀 더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 나갈까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그렇게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수이기 때문에 또 KBS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KBS가 또 금방 네.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셜록 홈즈님이 네. ESG 얘기할 때 네. END 엔드 해야죠라고 해서 네. 그거보다 ESC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KBS의 어떤 방송 장악을 아, 엔드하자 엔드. ESG 할 때가 예, 아니다. ESG를 ESC 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엔드 네. 할 때까지. 네. 예, KBS 노조 힘차게 싸우소서라고 물처럼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님께서 주셨어요. 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메시지를 하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진희 님이 최민희 의원이 KBS 관련 얘기를 할 때 KBS 노조에서 대들더군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를 놔둬라.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라는 얘기를 다른 노조인가 보죠. KBS 다른 노조, 보수 노조 쪽에서 이런 얘기를 언제 했나 그런 보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 발언을 할 때 KBS 노조에서 대들었다면서. 그거는 KBS 노동조합이겠죠. 제가 언론노조 KBS 노동 본부가 아니라. 조합이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예. 기억이 있죠.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네,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뭐 우리 KBS 노조 위원장님의 희대에 또 이제 네. 유행어가 만들어져 있기 어. 때문에 어떤 유행어죠? 그잖아 다들 최민희 위원장이 저한테도 물었고 똑같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 300만 원짜리 네. 파우치 네. 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레이디 디올 파우치 중에서 뭐가 핵심어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우리 허성원 위원장께서는 레이디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네. 레이디. 예, 본인 핵심 단어는 레이디다. 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분은 ESC 하는 걸로. 저 지금 이해를, 이해가 안 못했어요. 레이디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제품 명과 제품의 관련해서 정식 명칭이 레이디 디올 디올 파우치. 이거 그래서 중에 뭐가 핵심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하. 박장범 사장은 예. 파우치가 파우치가 핵심이라고 핵심. 했고 네. 저는 디올이라고 했고 예. 허성원 위원장은 레이디라고. 레이디라고 아. 했고 다들 이게 참 같은 걸 보고도 그래 생각은 참 그러게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실시간 방송 지금 네. 그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노조가 맞다면 맞다면 그냥 뭐 지난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용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네. 그동안 KBS가 편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고지는 지금 경영진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김희철 사장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노동조합입니다. 몇 명 있죠 지금 가입 인원이? 최근 정보로는 일단 한 700명대인 것 같아요. 700명대 전국. KBS 본부는 전국에서. 2000 저희는 2,1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적으로는 확실히 열세 있는 부분이죠. 노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명칭이 이제 산별 노조다 보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이렇게 타이틀을 그러니까 달고 있으니까 헷갈리죠. 시민분들 헷갈리죠. 네. KBS 노조, MBC 노조하면 네. 저희를 생각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사들 중에 네. 그 소위 제3노조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낸 목소리가 기사화돼서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요. 네. 오해를 하시죠. 그럼 그 기사를 보고. MBC는 사실 그분들은 한 100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저희는 한 1,900 네. 정도이고. 그러니까 그 100분은 그 내부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진짜 실제로 크게 내십니까? 개인별로. 개인별로는 못 내시죠. 게시판에 이제 글 쓰고 네. 계속 이런 성명 내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뭔가 하면 그걸 또 내부에서 키우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서 MBC 제3노조는 네. MBC 노동조합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선전을 거죠. 하니까 마치 되게 MBC 내부에 큰 목소리가 그러게요.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죠. 예. 한번 이번에
언론사에서 공동 언론 장악 카르텔 공동 취재를 예. 했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도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한번 공정언론 어. 국민연대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또 한번 아이템까지 제공하는 예, 또. 아이템을 예를 들면 제3노조라든지 네네. 그 노조와 그 공정언론연대, 국민연대. 예, 공언연이라고 하죠. 예, 예. 거기랑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수 네네.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분의 수다가 끝이 없네요. 네. 아니, 끝낼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제 좋네요. 아, 입이 오랜만에. 입이 근질근질하고 좀. 예. 자, 이제 ESC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호찬 엔드. 본부장님, 엔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파우치 박장범 아웃 퇴근길 버스킹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조그마한 파우치도 가지실 드립니다. 수 예.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셔서 힘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에 방송을 해드렸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뉴스 오로로과 언론아사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